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잖아요. 네. 뭐 케이크 이만큼 먹고도 맞아요, 또 단 거 또 먹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몸소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 뭐 주식도 탄수화물로 이래서 그쵸. 그 혈당 관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다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맨날 밥심이라고 하면서 맞아, 맞아. 뭘 먹어도 마무리는 밥을 꼭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위해서? 또 뭘 해볼까 어, 제가 고민을 좀 했죠. 오늘은 그런 맛있는 거 플러스 혈당까지 잡을 수 있는 요리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코다리는 12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인데 그냥 갓 잡은 그런 싱싱한 상태를 명태라고 부르고 명태. 반쯤 하고 말리는 거야 코다리. 그냥 이 코다. 그건 뭐야? 말리니까 말려버리는 거? 말리는 황태. 그리고 얘를 완전히 얼린 거. 순간에 딱 꽁꽁. 얼리게 그게 동태. 아, 그걸 동태라고 하는 네. 거구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네. 그렇죠. 이게 혈당 관리에도 좀 도움을 줘요? 그럼요. 그 코다리에는 나이아신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네. 이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B3인데 포도당을 전달하는 인슐린 감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코다리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코다리가 지방 함량이 적은데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아, 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그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코다리로 어떤 요리를 오늘 우리에게 네. 보여주실 겁니까? 코다리 하면 코다리 하면 나 벌써부터 너무 좋아. 코다리 하면 하나죠. 얼큰하게 졸여서 먹을 코다리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다리 조림. 자,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 네. 코다리님을 모시고 코다리님. 저희가 이렇게 손질을 할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어. 오늘은 밥을 특별한 걸 먹을 거예요. 밥을 특별하게 먹어요? 특별하게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어. 이게 그 파로예요, 파로. 황제의 밀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흰쌀밥과 합쳐서 할 건데 이걸 미리 앉혀놓읍시다. 그래서 이제 섞어서 비율을 4개. 이렇게 4개를 넣고 이거는 파로는 2개 넣고요. 불리지 않았을 때는 이거보다 네. 물을 조금 더 많이 잡으면 되거든요. 식감이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오늘 코다리 조림이 있기 자, 때문에 우리가 코다리를 웬만해서는 다 맛있을 텐데. 코다리. 갖고 오세요. 코다리를 잘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당 건조잖아요. 네. 이 친구가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애기들 궁뎅이 아유 이뻐라 할 때 같은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또 약간 말랑말랑한 걸 고르셔야 되고 네. 이거 보시면 이 안에가 이게 지저분한 것들 있죠. 아, 네네네. 이 안에 있는 내장 있는 이 부분이요. 뼈 사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꼬리까지 해서 가위로 전부 다. 우리는 오늘 그냥 깔끔하게 머리는 안 쓸게요. 이제 그 씻을 건데 소금물에 씻을 거니까 자, 여기다가 넣고 네. 구석구석 모욕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닭을 또 구석구석 잘 닦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들어갈 야채를 좀 썰어볼게요. 네, 저 오더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 무 넣으실 거예요? 네. 많이 좀 넣어주시면. 어우, 예, 알겠습니다. 예스. 두께감이 있게 해야. 자, 무는 먼저 넣어놓을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양념장을 넣고 잘 끓여도 이 맛이 요 안까지 안 가요, 잘. 소금으로 염지라고 해야 돼요. 염지. 이 양 바를 때 여기 있잖아요, 안쪽에. 여기 살인 데다가 발라주세요, 껍질 말고. 네. 청주 비린맛을 한번 잡는 거군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코다리도 준비됐고 야채도 준비됐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양념장. 양념장이 아, 필요해요. 예. 고추장을 고추장. 조금 넣고요. 네. 생강도 좀 넣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믹싱을 한 다음에 네. 여기에 좀 중요한 거 킥이죠. 고추청. 그렇죠, 그렇죠. 집에 고추청이 없으시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청양고추 썰어 넣으시고 물려 넣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맛을 한번. 간도 어쩜 딱 떨어지냐. 진짜. 또 안 열려. 네, 좀 물가에 거 넣어도 뭐. 우와, 진짜 맛있다. 무가 네. 절반 정도 익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생선이 익어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졸여 볼게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요? 내가 미쳤나 봐. 왜요? 큰일 날 뻔했어. 왜? 마차포 안 했어. 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잡아요, 그러면. 마차포. 지금 자, 마차포일 게 없는데? 네? 요거.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설마 식용유. 네, 맞아. 식용유예요. 식용유인데 식용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옥수수예요. 옥수수유요? 옥수수유는 맛을 많이 바꾸지가 않고 고소한 맛을 굉장히 증폭시켜주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전처리를 할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살이 뭉개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적게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차포가 확실하네요. 그럼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만든 양념장 있죠? 네. 네, 얘를 조금씩 발라서 자, 와, 여기다가 채소. 우리 채소들을 조금 넣고 이제 잠깐 좀 쪄줄게요. 야. 이거 예술이다. 자, 이제 먹읍시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딱 해줄게요. 예. 항상 그냥 꼬리 부분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요거랑 자,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 탱탱해. 탱탱하죠? 탱탱해. 그러니까 이게 살이 부서지지 부서지지가 않아. 않았어요, 얘가. 탱탱해. 진짜 맛있다. 나 또 지금 깜짝 놀랐네. 맛있어요. 묻어 먹어봅시다. 진짜 궁금하다. 진짜. 간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간이. 너무 잘 뱄다 양념장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 네. 이 코다리 조림에 파고봐. 어? 고소한데요, 그리고? 그죠? 음. 일반 흰 쌀밥보다 뭔가 펄어버리 있으니까 훨씬 더 고소하고 그리고 딱 씹으면은 조금 더 달고 고소한 맛이 풍미가 확 더 돌아요. 딱 물었을 때가 팡 하고 터지는 그 느낌이 물어요? 너무나 물어요. 앙 물었을 때 팡 하고 터지는 그 느낌이 너무 맛있어. 우리가 흰 쌀밥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저작 운동이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삼키거든요. 근데 파로는 식감 자체도 좋고 뒷맛이 오는 단맛 때문에 자꾸 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화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파로밥하고 궁합도 되게 잘 맞는다. 그죠? 그죠? 무가 맛있네. 근데 진짜 한때는 내가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웠어요. 왜요? 갑자기 졸려서. 식곤증인가? 일단 누워서
저기 다시 에너지 충전하라고 그래서 또 누워 있다가 잠시 잠들면 또 일어나면 또 밥 먹고 바로 누워가지고 소화가 또 안 돼요. 그래, 맞아. 이게 숨은 당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당뇨? 당이 순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서 당이 확 올라가면은 아.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졸리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숨은 당뇨 자체가 네. 건강검진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건강검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무력하면서 눕고 싶고 맞아. 되게 뭔가 피곤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로 밥 먹을 때 내가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밥을 먹었나 보다. 너무 열심히 음식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진짜로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어. 하더라고요. 이 숨은 당뇨가 요즘 정말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뇨병의 위협에 놓인 인구 약 2천만 명. 당뇨 대란에 빠진 대한민국. 여러분의 혈당은 안녕하신가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자는지도 모르는데 당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그냥 잠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냥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도로가에서도 쓰러진 적도 있고요. 집에서도 여러 번 많이 쓰러졌어요. 당뇨병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당뇨 진단받았을 때는 제가 관리하면 될 줄 알았어요. 좀 저기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러면은 좀 낫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가벼운 일상조차 버거워진 62살의 변재경 씨. 재경 씨네는 부부가 함께 식단 관리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먼저 당뇨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두 부부가 식생활이 같잖아요.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있었고 또 단 것도 좋아하고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병이 찾아올 줄을 몰랐죠. 당뇨의 원인이 식습관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식단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흰 쌀밥인데요.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당질 덩어리로 부부의 식단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기남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그녀 역시 밥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를 여러 가지 많이 해 먹었어요. 근데 잡곡은 먹으면은 거칠으니까 입에서 맴돌아요. 맴돌고 쌀밥은 먹으면 달콤하고 잘 넘어가요.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김기남 씨. 치솟는 혈당만큼 무서운 게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저혈당 증상인데요.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어지러워질 때면 정신을 잃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급하게 혈당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저혈당 쇼크의 위험도 여러 차례 겪었다는데요. 단 거를 마구 섭취해도 안 올라갈 때는 응급실 가가지고 입원해야 돼요. 저 입원한 경력도 있어요. 매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기남 씨. 노년의 삶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안 못 보는 거와 못 걸어 다닐까 봐 걱정이 되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당뇨 15년 차와 3년 차. 그녀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혈당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당화 혈색소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당화혈색소가 7.9 정도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혈당이 180 정도가 계속 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혈당 조절이 계속 안 되면 결국 이제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태고요. 재경 씨는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어 당뇨 합병증의 위험에 처했고 이미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을 겪고 있는 기남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인슐린을 사용하는 용량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치료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신경성 병증이 생겨서 네. 손발 저림이나 마비가 올 수 있고요. 저려요. 심근경색 또 다리나 팔로 가는 혈관이 묶이면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기게 돼요.
나름 식단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정제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액 속 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숨은 환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혈당은 누구나 낮았다 높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높아도 140은 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 혈당이 150 증가하거나 공복 혈당과 식사 후 1시간 내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당뇨인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날 경우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숨은 당뇨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을 실험을 통해 쉽게 알아봤습니다. 달걀을 혈당이라고 가정해보면 낮은 높이에서 떨어진 달걀과 더 높은 곳에서 달걀이 떨어졌을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달라지는데요. 즉, 높이 치솟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관 내막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날수록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면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데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비만, 당뇨병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6명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중이고 약 10% 가까이가 중독 수준. 게다가 완경 이후 중년 여성일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